네,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뭐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이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 정말 복 많으신 분들인가 봅니다. 다행히 그 중에 저도 있어서 저도 참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1파이가 7,000불 간다라는 이제 그 인공지능 분석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파이 썸네일에 이제 니콜라스 사진이 떴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인터뷰를 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특히 이제 KYC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윌리엄 오닐의 이제 캔슬림을 가지고 1파이가 7,000불 갈 수밖에 없는 그 6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그 6가지 이유 이전에 그 경영자의 철학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철학이 아니라 경영자의 철학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철학과 그 사업의 진행 방향을 보고서 이제 윌리엄 오닐이 참 피터 린치와 함께 전설적인 투자자로 남았는데, 야, 정말 이 니콜라스 코칼리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람 오늘 그 우리 파이 대문에 나왔던 거 제가 구글로 번역을 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영문하고 맞춰봤는데 조금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인간이 하는 검증, AI 시대에 인간들이 해야 되는 그 KYC, 이 사람이 당신이야? 이거 인간이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파이코인 좋은 코인이에요. 정말 대박. 올해 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썸네일을 했었어요. 내용 중에 있는 건데 한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는 화두가 전 세계에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었죠. 삼성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대학교에 돈 기부하고 막 그러면은 존경받는 줄 알았지만 이게 뭐 학생들이 돈 기부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데모해서 이건희 회장 봉변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돈 기부한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죠. 야, 정말로 이 본문 중에 나오는데 현재 KYC에 이 파이 네트워크가 900억을 쏟아붓고 있어요. 상장도 안 하고 광고도 뭐 하지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맨날 얘네들 뒤에는 막대한 후원자들이 있다. 아마 월스트리트의 빅머니들이 4, 5년을 앞에 보는 빅머니들이 지금 뒤에서 백업을 하고 있다. 본문 중에 이제 이런 것을 간파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걸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요. 제가 보충 설명도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커뮤니티, 특히 디지털 커뮤니티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임을 어떻게 대규모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커뮤니티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산되어 있는 모바일 채굴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대규모 글로벌 커뮤니티인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 비결이 있다. 이런 디지털 하이테크와 이 디지털 하이테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음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 이제 테슬라 얘기도 나오고 페이스북 얘기도 나오고 레딧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네이티브 우리만의 KYC 솔루션을 만들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얘네들은요, 지금 국제적인 큰 판의 이런 룰, 미국 정부, 빅머니, 월스트리트가 요구하는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갖추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어마무시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세요. 인공지능 시대의 암호화 커뮤니티 구축, 이더리움, 솔라나 또는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암호화 생태계는 최종 사용자, 개발자에서 채굴하는 사람, 검증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가 계속 번성하고 오래 지속될
지속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과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은 이 사람들 충분히 있어요. 우리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와 같은 전통적인 소셜 네트워크가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 기반을 늘리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페이스북은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온라인 선호도 및 행동에 따라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정렬하고 추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 알죠. 자기가 뭐 어떤 거 보면 어쩌다가 한번 야동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야동 같은 내용이 나오고 어쩌다가 한번 종교 얘기 봐보세요. 그러면 그 종교 얘기 확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처음에는 잘 작동했지만 이렇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만 의존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결과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순수한 참여를 최고의 선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으로 차별을 통해 인간의 편견을 확대하려고 왜곡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반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의견을 모으게 되면 그 의견을 잘못된 것일지라도 무조건 참여자 기준이니까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이게 거짓이라도 진짜로 막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예를 들었어요. 더 최근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440억 달러 입찰이 가짜 계정과 스팸범에 만연한 주장으로 인해 11시간 반 만에 무산되었습니다. 스팸 봇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계약부터 파기까지 4월 말 440억 달러 지금은 니콜라스가 하는 거죠. 57조에 인수한다 그랬다. 5월 중순에 가짜 계정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그랬다. 7월 8일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인수했죠. 지금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미국의 빅미디어들 심지어 FBI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의견과 맞지 않는 것은 다 차단하고 미국 정부의 압력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 계정을 만들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덮어버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연일 미국에서 지금 뭐 백신 얘기도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떤 특정인이 사람들이 차단하고 가짜 보수로 여론 조작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엄청난 양의 스팸은 트위터의 전체 가치에 대한 질문을 고려하게 했습니다. 스팸범이 잠재적으로 광고주의 조회수를 부풀리고 사용자를 실망시키면서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인공지능이 부족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공지능만으로 하면 이게 가짜 계정을 많이 넣는데 여기에 사람이 100만 명이나 보내. 그러면서 100만 명이 봐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헛광고잖아요. 광고주는 이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위터 사건은 인공지능 제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 확인,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냐, 보시냐. 스팸이라는 거 우리 스팸이라는 왜 햄 먹는 거 있잖아요. 이 스팸이라는 게 원래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라스푸티차 그 밑이 하도 질퍽질퍽하니까 너무너무 질퍽질퍽한데 이제 미국 군인들이 그때 막 스팸이 막 오니까 그 스팸 깡통을 그냥 바닥에다 쫙 깔은 거죠. 군화가 다 젖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스팸 깐다 그래갖고 스팸 막 뿌린다 그래서 그게 스팸이거든요. 이런 스팸 및 기타 요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괴롭히고 손상시켰지만 결함이 있는 인간 커뮤니티가 유발한 엄청난 영향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짜 뉴스, 왜곡된 뉴스,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을 강화하고 계속 그쪽만 듣게 되면 상대편 말은 다 거짓말처럼 들리게 되는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딧의 월스트리트 벳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진 투기권 커뮤니티는 실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몇 번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규모에 따른 튜링 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회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올려버렸죠. 이렇게 2021년 초에 막 한 10불 하는 거를 300불까지 올려버렸죠. 이게 너무 과매도 됐다고 해서 제가 요즘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헤지펀드들이 막 공매도를 걸었죠.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걸었는데 이게 사람을 긁어 모아가지고 가짜 보트로 해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올려버렸죠. 이걸 흉내내다가 서학개미 뭐 이런 말이나 개미가 이겼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헤지펀드가 몇 개가 망해버렸죠. 거꾸로 숏 공매도 친 거를 다시 사야 되니까 다시 매수로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것들이 이게 이제 레딧 게시판에 가게 되면 게임스탑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코인 같으면 나치도 이랬고 마이낸스도 이랬고 게임스탑도 이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이 가짜 계정으로 동원된 돈으로 인해 갖고 망하기도 하고 이걸 의도한 작전 세력들은 성공했지만 나중에 그걸 위에서 팔아먹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용만 당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영상 하나 올렸지만 파이코인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락업에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상태에서 실제로 상장된 게 없다. 반드시 이런 게임스탑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300배, 50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1불, 2불 하던 게임스탑처럼.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7,000불, 8,000불, 만불이 초반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6개월 이전에 일어날 확률 굉장히 높다.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뭐 제가 생각하고 세력들이 아는데 니콜라스가 모르겠습니까? 다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제 레딧에 가입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레딧에 월스트리트 벳이 투기꾼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거죠. 가짜 봇을 이용해서 막 여론을 만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또 니콜라스가 했고요. 그래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과 보안이 필요한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 일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및 암호화 앱과 같은 기술 회사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서 KYC 구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엄격해지는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YC는 금융기관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일상적인 신원 및 배경 확인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며 자금 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부입니다. 한때 은행 부분에만 관련되었던 KYC는 이제 거래소, 브로커, 지갑 제공업체, 기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 부문의 회사에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3의 확장과 디지털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KY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KYC의 비용은 더 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쌉니다. 이 사람들 지금 여기 1,000억 가까이 들인 거예요. 수작업, 이게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아주 노가다거든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작업 시간, 직원 고용, 규정 준수, 도구의 가격, 구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 여기서 직원 고용을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12,500명의 파이오니어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12,500명한테 월급 한 200만 원만 준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예요? 200억. 지금 몇 달을 해도 못 하잖아요. 수천억을 그러니까 지금 이 KYC 개발하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한 900억 들어갔고 나머지 인건비 한 1,000억, 2,000억은 지금 12,500명 이 KYC 해주는 파이오니어들로 해서 경비를 절약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회사는 검증을 위해 수억 달러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당 1.49달러에서 2.5달러, 3,500만 명이죠. 그럼 2달러로 쳐봐요. 7천만 불이죠. 7천만 불인데 지금 환율 얼마예요? 1,200원, 1,250원 하죠. 8,600억, 8,700억 되죠. 900억이죠. 기계로만 하는 경우에도 3,500만 하는데 900억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깎고 할인된 요금이 이렇다. 그런데 이 솔루션은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모으기에는 가능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적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으로 한 KYC는 신규 사용자를 온보딩할 때 마찰을 일으켜서 새롭고 부담스러운 진입장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럽의 인터넷 뱅크들이 유럽 사람들 계좌 개설할 때 이것 때문에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시족 같은 사람들은 집이 있고 다 있어도 은행 계좌 개설이 안 되니까 소매치기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돈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럽에 가면 온통 소매치기가 넘쳐나는 거죠. 이래서 영국에서만 KYC 마찰로 인해서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4분의 1이 포기됐다. 애플리케이션을 막 만드는데 이게 KYC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KYC의 핵심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이나 우리들의 조급함 속에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너야? 그거를 이 사람이 너야? 라고 물었을 때 예, 이 사람이 나예요. 라고 증명하기에는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KYC 좀 너무 그렇게 빡세게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령 이제 내가 유럽에 있는 누구한테 돈을 보내고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도 있어. KYC를 또 그러니까 유럽의 은행처럼 그렇게 못하고 또 저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이런 식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보내려면 막 20% 25%에 뛰어가요. 지금 이것을 극복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파이네트워크가. 그래서 이 KYC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과 확장 가능한 기술을 통해 웹3의 미래가 개인의 익명성과 법적 준수를 모두 유지하면서 이 사람의 이제 이 아이디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 하면서 비밀번호하고 우리 그 비밀 구절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익명성으로 개정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과학적인 사실과 인간의 진실을 종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 진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디자인, 전략, 관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설에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진 마누라가 제안한 거와 자기가 가진 기술을 결합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처음에는 가설을 세워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자기 가설이 점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진실이 있다고 믿게 됐다라는 거죠. 불변의 수학적 사실은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는 항상 다음에도 계속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그 방법을 가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우리가 인간적 진실이라고 말할 때 어떤 프로젝트도 진공 상태에서 구축되지 않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실제 사람들이 실제 장소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삶, 감정, 경험을 함께 경험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답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구글 번역이 좀 이상해서 원문하고 확인해 봤더니 사실 인간의 진실은 그건 아주 근본적이다. 인간들은 아주 이렇게 성격이 베베 꼬이고 이상한 사람들 많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은 베베 꼬였지만 그 사람의 근본은 인간은 진실이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진실이다. 다른 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진실과 지역사회의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진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화는 암호화 네트워크의 두드러진 속성 중 하나이며 파이 비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탈중앙화를 위해 탈중앙화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탈중앙화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단계 주류 청중의 준비 및 인식, 우리 파이오니어들 얘기죠. 블록체인 기반의 유틸리티 개발 및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탈중앙화를 채택해 왔습니다. 탈중앙화 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 하고 돈 세탁하고 불법 송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탈중앙화만을 위해서 탈중앙화를 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은 자기의 익명성을 갖고 그 사람의 진실이 확인된 다음에 그 진실이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익명성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해라. 하고 싶은 일은 해라. 라는 거죠. 엄청난 철학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트위터하고 미국 정부하고 싸우는 거고 빅미디어하고 싸우는 거고 언론들이 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뭐 백신도 코로나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뭐가 지금 굉장히 빅브라더 사회로 가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거죠. 파이에서는 네트워크 수준 전략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작은 제품 기능 테스트, 그 다음에 토큰, 코인 모델 개발,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계속 이렇게 또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 파이 네트워크와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은, 이런 우리의 철학은 사람들보다 먼저 백서 가설에 의존하는 일부 고정 모델과 구분합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말이거든요. 비트코인 백서에 있는 그 말만 믿고 무조건 덤벼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해보니까. 피어 투 피어잖아요. 그랬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어요? 막 무기상도 쓰고 마약상도 쓰고 북한도 쓰고 중국도 쓰고 정치인도 쓰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토큰 모델과 네트워크의 구조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피드백과 반복을 계속 적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이 파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건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건 NFT를 하는 사람들이건 헬스 앱을 하는 사람들이건 그걸 만드는 사람이건 사용하는 사람이건 돈 내는 사람이건 돈 가지고 가는 사람이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간 관계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중요한 얘기는 뒤편에 되려 나오네요.